화요일장 중동발 긴장감 속에서 양대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하락이 좀 제한적인데 261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들어갔고요. 코스닥 외국인 기관 이틀째 매도를 하면서 1%대 조정. 어제 사내의 날로 휴장했던 일본 증시가 돌아와서 2%의 강세를 보여주는데 우리 장은 좀 소외되는 소외감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하락률 종목부터 확인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체크를 좀 더 해볼 텐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덕양산업입니다. 17%까지 강세를 보여주면서 4,32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최근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ESS 기술 개발과 관련한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장까지 또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Y2 솔루션이 13% 넘게까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10%가량 오르면서 11,9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밤사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감 반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잠수함 부대를 중동에 파견하기로 하게 되면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불안감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은 24시간 이내에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할 것이라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충돌하는지 그에 대한 일단 부담감 좀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반사이 기대감 있는 석유, 도시가스 관련주들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사조 산업의 주가가 8.55% 상승을 하면서 주가 사흘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정부 정책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 반영을 하고 있고요. 크래프톤이 8% 넘게 상승합니다. 31만 7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였다라는 반응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증가세, 특히 영업이익이 152%가 급증하면서 3,321억 원 예상치보다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현대로템 6.91%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콜라보한 그 로봇이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해서 테러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육군에 납품했다라는 소식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또 MSCI 차기 정기 리뷰 신규 편입에 대한 기대감,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시스가 5.7%의 오름세를 타고 있고요. 한국석유, 석유 관련주 5%, 우진, INS, DB 손해보험까지 5% 내외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률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는 실적 부진한 화장품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11%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12만 2,4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증권가에서 부진한 실적이었다는 평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매출 회복 더디다는 의견과 함께 전사적으로 대손 상각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부담으로 꼽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와 진원생명과학, 코로나 확산 수혜주로 좀 꼽혔었던 종목군들인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0%에서 12%, 신풍제약도 10% 하락이고요. 녹십자 홀딩스 이 우선주가 9% 하락하면서 제약바이오, 지주사주 흐름 좋았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양증권 우선주 8.5% 하락하고 있고요. 명문제약, 국제약품 7에서 8%, 다이나믹 디자인, 다스코까지 7에서 8%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양대 시장 가운데서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재료가 있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정학적 리스크 반사이익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바이오주의 하락과 또 제약주의 실적 감소, 광동제약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의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동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전쟁이 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유가가 최근에는 이 소식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또 이제 급등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CPI와 뭐 PPI, 소매지표 판매까지 전체적으로 여러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CPI 같은 경우에는 낮게 나오면은 물가 둔화가 된다라고는 그동안에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CPI가 낮게 나오면 경기 침체로 해석이 될 가능성, 그 다음에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또 연준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또 이제 모호합니다. CPI가 낮게 나오든 높게 나오든 과연 이제 요것을 호재로 또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애매모호함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더 오늘은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악재, 그 다음에 CPI, PPI 발표가 되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해석이 어떻게 또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급등락을 또 할 수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세로 진행이 되면서 오늘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완전하게 또 상승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뭐 대성에너지와 GSE 같은 이런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줄을 이루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뭐 GSE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상당히 또 흐름이 좋았었죠. 상당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있었지만 전쟁에 대한 이슈가 살짝 잦아들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잠시 눌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딱 오늘 정도까지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정도에서 트레이딩이 다시 한번 가능한 구간이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또 이번 주에 여러 뭐 CPI나 PPI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또 결론적으로 발발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최근에 유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또 더 압도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유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번에 또 CPI가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생겨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또 천연가스나 혹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러면서 오늘 정도 시장에서 그냥 수익 챙기는 용도로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제히 오늘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슬슬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오늘 그러한 흐름들이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또 상승이 주로 나온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였잖아요. 주도를 했었던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최근에 약간 상승이 나오다가 살짝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셀트리온 같은 이 실적을 우선하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차익 실현이 상당히 또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8월 말에 절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또 한 바퀴 돌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또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일단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슬슬 또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또 새롭게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섹터군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블루엠텍 같은 이런 종목들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또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진단키트나 혹은 이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CDMO 쪽 이쪽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또 이번에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어떤 쪽이 상승이 나올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약바이오는 종목을 한번 또 차분하게 골라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유가가 오름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견인하는 것
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를 제한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에도 온 촉각이 좀 몰려있는, 곤두세워져 있는 그런 분위기인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언제든지 또 한 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유가와 관련한 종목군들은 오늘장까지, 또 천연가스와 관련한 종목군들 오늘장까지 국한해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또 코로나 확산 같은 경우에 8월 말 정도 정점을 이룰 가능성, 진단키트의 차익 실현 매물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하되 셀트리온 같은 좋은 실적을 보였던 종목군들은 눌림목 관점에서 눌림목을 어디까지 줄지를 체크를 하고 또 제약바이오의 다음 차기 모멘텀 주목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하락률 종목, 먼저 상승률에서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셀레믹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6,76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전체 분석 기술 플랫폼 기업입니다. 앞서서 과거의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질병관리청과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바이러스 전수조사, 변이 데이터 등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했던 기업인데요.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오늘장까지 이틀 연속의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INC 휴맥스 홀딩스, YM텍, 캐리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 지금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큰 이슈가 부각되는 쪽은 일단 코로나 재확산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보시죠. 배터리 화재 관련한 이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진 SM이 23%까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드 위즈도 역시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신진 SM, 아모그린텍,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종목들이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장까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신진 SM, 열폭주 지연 단열 시트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드 위즈는 PLC죠. PLC 내장 충전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관련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PLC 모뎀 분야의 국내 1위 기업 점유율 90% 차지하고 있다는 점,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이 종목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RT캐스트, 휴맥스 같은 종목들이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플루토스가 19%까지 급등하고 있는 동전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줄줄이 좀 나올 텐데요. CNC 인터내셔널은 11% 넘게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 매트릭스가 11% 하락하면서 화장품 또 진단 키트 관련주 차익 실현 매물 소화를 하고 있고요. CNH가 하한가, B2N이 13% 급락입니다. 어제 신규 상장한 뱅크웨어 글로벌이 11%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다음 보시죠. 잉글로드랩이 2분기 실적 부진했다는 여파에 따라서 급락 나오고 있고요. 또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그 아쉬웠던 일본 매출이라는 반응들 이어지면서 또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젠바이오가 11% 하락이고요. VT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또 2분기 실적 각각 봤을 때 성장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 넘게 증가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 쪽에 집중이 되면서 10%의 하락 나오고 있고요. DX, VX 비만 치료제 관련주 10% 하락, 아이크래프트 9% 조정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코스닥의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또 오늘 방산주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보통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뭐 휴니드나 빅텍, 스페코처럼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마구 또 뛰어오르는 종목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실적에 의해서 이제 또 반응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의해서 반응이 나오는 이러한 현대 로템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결론적으로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게 눌릴 때 사시면 쉽게 수익 준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눌렸을 구간에 사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오늘까지 약 한 20% 정도의 구간이 나오는 건데, 항상 많이 강조드리지만 이 방산 관련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결론적으로 눌릴 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로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보통 탄력이 나올 때 그 지속성을 쭉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번 눌리고 나서 매수 기회를 준 다음에 다시 급등,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나오고
또 매수 기회를 준 다음에 다시 또 급등.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로템이나 뭐 혹은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웬 이러한 종목들은 결론적으로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뭐 스페코나 빅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뭐 앞서서 이야기 드린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과 또 같은 움직임이라고 봐야겠죠. 결론적으로 또 이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오늘 또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 오늘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천연가스보다도 오히려 탄력이 조금 더 약한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전쟁에 관한 이슈를 볼 때 만약에 전쟁이 개시가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탄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방산 관련해서 테마주 쪽으로 뭐 스페코나 빅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에 접근을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까지만 지켜보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수급이 최근에 잘 들어와 있기는 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밀어주지 못하고 조금 윗꼬리를 그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요거는 오늘까지만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의료용 AI 쪽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뷰노, 뭐 그 다음에 류닛, 뭐 이런 종목들이 또 반응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쪽은 최근에 이제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항상 수급을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나마 이제 흐름이 좋았었던 뷰노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제 윗꼬리를 좀 상당히 강력하게 그렸습니다. 어제 윗꼬리를 상당히 강력하게 그렸다라는 말은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조금 강력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워낙에 이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의료용 AI 쪽 움직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쪽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나 혹은 이제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이 훨씬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빛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민테크라든지 혹은 뭐 그리드 위즈 같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훨씬 더 이제 수급이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CPI, P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자체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수급 자체가 강할 수 없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에서 또 수급이 강력한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이 개별주가 좀 빠르게 돌고 순환이 강력하게 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또 수급주라고 하면은 또 이 현재 전기차 배터리 정보,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한번 또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전략 한번 또 꾸려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 방산주 트레이딩 오늘장의 국한에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방산주, 대형주에 대해서는 일부 종목, 눌림목의 공략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료 AI 쪽보다는 배터리 화재 관련한 종목군의 수급 더 양호하다는 측면까지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